저포드맵 식단은 평생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식단이 아니라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포드맵 식단을 접하고 나서 이 음식은 나쁘고 저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건 저포드맵 식단의 원래 취지와는 다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과정은 남이 해줄 수가 없고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이 음식은 좋고 이 음식은 안 좋습니다 라고 해도 개체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나의 장의 민감성을 유발하는 음식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뭘 먹어야 하나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식단이 증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에서는 여러 식단 중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가장 탄탄한 식단 요법으로 저포드맵 식단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저포드맵 식단은 과민성 대장 환자의 약 50에서 10%에서 복부팽만, 설사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포드맵이란 발효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당, 알코올의 약자입니다.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 생성과 삼투압 변화를 일으키는 특정 탄수화물 종류들을 말합니다. 장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이런 자극이 증상을 많이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저포드맵 식단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고포드맵 식품과 저포드맵 식품의 분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포드맵 식단은 평생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식단이 아니라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포드맵 식단을 접하고 나서 이 음식은 나쁘고 저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건 저포드맵 식단의 원래 취지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고포드맵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몸에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복통과 장의 민감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사가 주가 되는 설사형, 변비가 주가 되는 변비형,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유형 등 세부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형 환자가 고포드맵 식단을 모두 피해서 식단을 하는 동안 식이섬유 섭취가 지나치게 부족해져서 변비가 심해지고, 이로 인해 복부의 팽만감, 가스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단 관리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이 다르니 이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첫 번째는 제한 단계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이 심한 초기에는 1에서 4주 정도는 아까 보여드린 것을 기준으로 고포드맵 식품은 최대한 피하고 저포드맵 위주로만 식단을 짜서 장을 쉬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의 완화를 경험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재도입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저포드맵 위주로 짠 식단에서 고포드맵 식품을 한 가지씩만 소량으로 다시 식단에 포함시켜 보면서 나에게 어떤 음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음식이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민감한 포드맵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식단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에 들어간 식재료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는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하나만 끓인다고 해도 두부, 양파, 마늘, 버섯, 감자 등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죠. 그 중에는 고포드맵인 음식도 있고 저포드맵인 음식도 있습니다. 고포드맵인 음식 중에서도 나한테 별 문제가 없는 음식도 있고 증상 유발이 심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재료를 기준으로 한 가지씩 포함해보면서 신체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마치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단계는 6주에서 10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 세 번째는 유지 단계입니다. 두 번째의 재도입 과정을 통해서 파악한
나만의 민감성과 내성을 바탕으로 고포도맥 음식 중에서도 괜찮았던 것들은 적정량 식단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식단을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영양의 균형과 현실적인 지속 가능성이 맞춰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식단 일기입니다. 매일 먹은 음식과 증상을 함께 기록하지 않으면 이 음식 때문에 증상이 심해졌는지 아니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단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장이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과정은 남이 해줄 수가 없고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이 음식은 좋고 이 음식은 안 좋습니다 라고 해도 개체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나의 장의 민감성을 유발하는 음식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게 필요한 식단은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좋다고 많이 먹는 식단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장을 자극하지 않는 식단으로 보호하고 증상이 안정되면 장의 적응력을 키워가며 식단을 확장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만 선별적으로 조절하는 식단, 이런 조율된 식단이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식단만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포드맵 식단은 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근본적으로 자율신경계의 과민함을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